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예, 오늘의 주제가 가족인데요. 그래서 가족 간의 그런 대화 단절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하고 둘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오셨고요. 부모님들이 고생하신 덕에 저는 뭐 집안은 가난하지만 저 자신은 진짜 고생을 잘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뭐 살다 보면 좀 고민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뭐 돈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그런 힘겨움인 것이고 제 인생에서 아직 고생이란 단어는 딱히 뭐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의 과분한 그런 보호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군대 가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끔씩 눈물까지도 흘리곤 했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딱히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하거나 뭐 불효를 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 냉담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가족 간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었는데 요즘에 그 대화에 대해서 좀 약간 흥미가 없어지거나 좀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면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도 있고요. 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면 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자, 웃긴 건 저 자신도 했던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평소에는 공부를 잘 안 하면서도 어머니가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무슨 숙제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TV도 잘 안 보다가도 뭐 부모님 이야기할 때만 되면은 뭐 TV에 나오는 뭐 소녀시대가 눈에 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자꾸 부모님의 자리가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처럼 좀 약간 힘겨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이라도 하면은 좀 더 좀 부모님의 소중함이 다시 생각이 날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라든가 자취 같은 것도 가끔씩 생각해 보곤 하고요. 예. 보면 왜 이야기 들어보면 연인 간에도 너무 붙어 있을 때 뭐 쉽게 질린다고 하는데 어째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23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했던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조금은 좀 무덤덤해서 그런 느낌인데요. 현재로서 여자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보다는 누구 좀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아직 장래 직업을 뭘 할지도 모르는데 역시 뭐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욕심 같은 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문제가 좀 탁 꼬집어내지 못하겠는데 약간 좀 안개 속에 갇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뭐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항상 가만히 정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많이 답답한데요. 지금 뭘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데 되게 좀 복합적이고 그런 좀 총체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좀 좋은 설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학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차 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학교 다니는 게 경비가 적게 들어요? 자취하거나 기숙사 들어가는 게 경비가 적게 들어요? 경비는 지금 집에서 다니는 게 더 적게 듭니다. 그러면 집에서 다닐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경비가 더 들면 부모님이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 자기가 벌어서 다닐 수가 있으면 독립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나 학비는 뭐 어차피 같이 든다고 치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는 어차피 집이 있고 밥을 해먹고 그러니까 자식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해봐야 그게 한 사람 더 먹는 거지만 나가서 먹으면 한 사람 더 먹는 게 돈이 들지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그게 추가적인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돈이 더 들죠. 집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홀어머니 계시는데 돈이 적게 들어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안 나가야 되는데 돈이 더 드는데 나가가지고 재정 부담은 어머니 보고 하라는 거는 이거는 이게 어떤 경제 효율도 안 맞고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양심에도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부모에 대한 어떤 효도의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어머니하고 너무 이렇게 장기간으로만 살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는 의지할 때가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부인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이 아들을 두고 하나는 이게 내 남편인데 하는데 자꾸 어머니가 제 아들이라 그러고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인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제 남편이라고 자꾸 하고 그렇게 해서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내 삶의 태도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건 효도를 하고 내 삶은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이 딱 서서 그렇다면 독립의 첫째는 집을 나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경제적으로 내가 먼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일단 내가 주경야독이라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생을 해서라도 일단 내 먹고 살고 사는 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딱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런 원칙을 딱 갖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자립을 하면서 그러면 부모는 그걸 반대하겠지. 왜 내가 돌봐주겠다는데 학비도 대주고 밥도 먹여주고 집도 지어주겠다는데 왜 너가 사서 고생하냐 이렇게 반대하지만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지금은 이게 좋지만은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나한테는 큰 독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립을 안 하고 어머니 그늘에서 더 삶어 이제 나는 앞으로 영원히 어머니 그늘 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오히려 계실 때 내가 자립을 해서 사는 걸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독립을 선언을 하고 그럼 어머니는 이게 돌봐주는 습관 때문에 정을 못 끊어요.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내 인생을 생각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내가 우선이에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어머니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립을 위해서 일단 정을 끊고 내가 일단 고생이 돼도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스스로 서려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럼 부모에 대한 효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립을 해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안 계시는데 나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빼저리게 느끼니까 어머니에 대한 감사는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실컷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준비해 간 거 음식도 드리고 뭐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부모의 자식 관계는 유지를 하되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 고부 갈등을 안 일으킨다. 아내와의 사랑은 사랑대로 있고 나와 부모와의 효는 효대로 존재할 수가 있다. 부모 그늘에 있으면 이거는 내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도 괴롭고 두 여자도 괴롭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아내에게도 몹쓸 짓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졸업하는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자립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원칙으로 선택을 하면 제일 좋고 내가 아직 그렇게 자립을 결혼할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부모집에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닐 수밖에 없겠다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어야 돼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한테 얻어먹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어머니든 누구든 따지 말고 남한테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돌봐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돼. 그게 뭐냐?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얘기하자 해도 들어줘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어머니의 도우는 그만한 거를 내가 딴 데 가서 벌려면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10배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머니 나가 자립한다는 원칙을 딱 정해버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도와주는 건 완전히 내가 빚으로 계산해 놓는다 치면 이것은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하루에 아르바이트 4시간 한다면 4시간 어머니 말 들어주면 되잖아. 하루에 4시간씩 정해놓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잡고 누가 밥 먹여주고 차비 주겠어. 학비 대주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네 하면서 얘기 10번 해도 들어주고 20번 해도 들어주고 100번 해도 들어주고 노가다 하는 게 쉽겠어 들어주는 게 쉽겠어.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딱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사람이 의리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후자의 선택은 효는 되는데 이거의 부작용, 다시 말해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네네 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의지심이 끊어지질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니가 그 충격이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다른 한쪽은 그 결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섭섭함과 질투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중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더 낫고 그래도 자선책은 후자다. 근데 이제 제일 최악은 부모와 같이 살면서 계속 부모 말 안 듣고 싸우고 이제 딴짓하고 이러면서 또 먹고 살기는 또 거기서 붙어서 계속 먹고 살고 이게 이제 가장 나쁜 이제 일이죠. 이건 자립도 안 되고 이제 결혼 애인도 못 사귀고 이건 부모와 관계도 불효고 의리도 없고 배신자고 이거는 10가지 잘못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